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 후 발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백악관 이스트룸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 제거를 말했던 장소입니다. 뭘 의미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분홍색, 초록, 노랑, 검정, 흰색의 5가지 오색 고명의 국수. 어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메뉴였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음식은 통합을 얘기했는데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잠시 후 11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 박찬대, 이른바 친명 2파전 전망인데 과열 조짐입니다. SM엔터 창립자 이수만 씨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악수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K-팝을 만든 사람으로 소개됐다고 하는데 문화 강국 프랑스가 K-팝에 손짓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소식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Congratulations, President Trump. Your bold decision to target Iran's nuclear facilities with the awesome and righteous might of the United States will change history. 네, 트럼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확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2주의 시간을 준다고 했었는데 이틀 만에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어요. 새벽 2시에 미드나잇 해머. 한밤중 망치 이런 작전명이었다면서요. 우리가 약간 예상했던 걸 좀 비껴나간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이 기만 전술이었다. 네. 2주간 시간을 주겠다고 하고 사실 그 B2 스텔스 그 폭격기를 이란 측에 보낸 것이죠. 그것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기만 전술의 연장으로서 스텔스 폭격기 몇 대는 태평양을 건너서 이란 쪽으로 가게 했고 37시간 비행을 했는데 사실 그 폭격 임무를 띈 폭격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폭격 임무를 수행한 B2 스텔스기는 미국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미주리 공군기지에서 떠나서 18시간 비행을 해서 이란을 폭격한 것이죠. 아, 가는 방법도 완전 기만 전술이었다는 양쪽 방향으로 네, 해가지고 네. 혼란을 줬는데 네. 이런 군사작전을 당한 이란 측에서는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이란이 평화를 선택해야 된다. 빨리 무조건 항복을 하고 핵 무기 그리고 생산 기지를 완전히 포기해라. 외교적 해법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데 이런 기만 전술의 군사 행동을 당한 이란 측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트럼프 행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죠. 아, 지금 트럼프는 그동안 부시와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멍청한 전쟁에 끌어들였다. 이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전쟁에 직접 스스로 뛰어든 걸까요? 보면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JCPOA 포괄적인 행동 그 협정을 통해서 이란 비핵화를 성취했다 이런 것을 자랑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열등감이랄까요? 많이 의식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군사작전 성공했다는 것도 이스트룸에서 굳이 발표를 맞아요. 했고요. 네. 이번에 2011년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자리거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만 그 아마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이번엔 꼭 성공한다. 성공하고 확전의 위험이 없다. 이란은 결국 굴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여기서 마음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좋은 이란 비핵화 협상의 달인 내가 성취하겠다고 네. 생각했는데 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5차례나 이란과 만났지만 별무성과였거든요. 성과가 없어서. 예, 거기서 네. 이제 네타냐후 정부가 여기에 무엇이 있고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일단 군사행동을 하고 그것을 추가 압박 수단으로 해서 이란으로 하여금 무조건 항복을 얻어낼 수 있다. 확전을 피하면서도 이런 계산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의식한 것도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까지 그리고 있었던 트럼프 건가요? 대통령은 네. 재선을 할 수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4년 후에는 임기가 끝납니다. 따라서 어떤 혼란 상황이 오더라도 뭐 부시 행정부 때처럼요. 중동에서 자기 책임은 아닌 것이죠. 그렇군요.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랫동안 사실 미국을 좀 끌어들이려고 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트럼프는 딜메이커, 약간 협상을 잘한다. 네타냐후 총리의 별명은 체스 그랜드 마스터란 말이에요. 체스를 잘한다. 네. 결과적으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승자는 결국 네타냐후 총리냐.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반전이죠. 처음에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2기 백악관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상회의를 가진 외국 정상인데 그때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거절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세력에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려면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하려면 이런 중동의 군사 개입을 미국이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차례 핵 협상이 불발로 끝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죠.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함으로써 더 이상 트럼프는 말을 세게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치킨 다운, 발을 빼더라. 관세 폭탄도 그렇고 네. 이번에도 이란에 대해서 군사 행동은 말은 크게 하지만 못할 거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번은 정말 군사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네. 금도를 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도 한밤에 망치를 때릴 것인가? 뭐 중국에 대해서도 한밤에 망치를 때릴 것인가? 역설적으로 보자면 이번에 이란에 너무 센 카드를 너무 빨리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목표, 중국 견제라든지 북한 비핵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압박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앞으로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럴 거로 보시는군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마가였잖아요. 이걸 미가로 바꿨어요. 메이크 이란을 더 예. 위대하게 이란을 이런 다시 위대하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이란의 정권 교체를 암시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더 전쟁을 하게 될까요? 더 깊어질까요?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본다면 지난번 관세 폭탄, 미국 해방의 날 선언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각 관리가 그다지 영향력이 없다. 네. 오히려 외교 비선 라인을 쥐고 있는 마가 운동의 그런 주요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다. 이것이 잘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핵 위협이 얼마나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CIA 국장하고 국가안보 실장하고의 그런 보고가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나는 상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첩보에 기반한 군사행동 명령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누가 잡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4년 동안 미국의 이런 외교 정책이 결정될 것인데 네. 이제는 세계가 미국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J.D. 벤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이란 레짐 체인지를 원하지 않는다. 확전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란과 전쟁하지 않는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정권 교체 참 좋은 기회다. 이란 국민들, 미가 make Iran great again. 다시 이란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얘기하기 때문에 말이 서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겠네요. 근데 이번에 등장한 무기 중에 벙커버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하의 핵시설을 폭발하는 위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좀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뭐 긴장은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북한이 오히려 안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네. 한밤의 망치를 여기저기 다 때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미국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라크에서 17년 전쟁을 하고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전쟁을 하고 과거의 전쟁들. 네. 2021년에 겨우 철수를 했는데 다시 중동에 개입된다? 그러면은 북한에 과연 벙커버스터를 다시 투하하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한다면은 미국 내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을 안 하죠. 특히 트럼프 지지층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강경책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레임덕 현상을 겪을 수도 있고 국민들도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외교안보 정책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도 이걸 알고 있을 것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아주 다르죠. 이란에 대해서는 계속 일기 때부터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했고 이란도 네. 그랬죠. 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는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태도였기 때문에 이란의 벙커버스터를 보내는 확률이랑 북한의 벙커버스터를 사용하는 확률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근데 일단 중동의 이 전쟁은 우리 경제의 영향도 크잖아요. 북한도 있지만 경제 영향도 크단 말이에요.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배럴당 79달러 정도 하죠. 근데 이게 130달러,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엄중한 그 현실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세계 원유 수송의 35% 그리고 LNG 세계 수송의 33%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데 이란의 국가 최고위원회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죠. 과연 이란이 군사 작전으로 나올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엄중한 군사 상황이 이제 정말 확전으로 미국과 이란이 직접 충돌할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네. 그런 시나리오죠.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증산을 하는가, 그래서 국제 원유 가격의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네, 주식 시장도 오늘은 지금 기껏 3,000포인트를 넘겼는데 다시 급락세예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원하겠지만 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인정했던 중국과의 전략적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게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계속 중국 때리기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미국의 외교력과 국방력이 집중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오래 과학전이 심하게 가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동 정세 불확실성을 얘기하면서 나토 회의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쉬운 결정입니다. 이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맞았고 내가 누구의 조언을 들었을 때 그럴듯했지만 틀렸는지를 평가해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까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IP4, 인도 퍼시픽 네 나라, 한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이 초청받았는데 만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던가 이 IP4와의 회의가 없다면은 한국 대통령이 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IP4 회원국들은 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미국과의 이런 안보 협력을 이야기했는데 한국만 빠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국방부 장관이나 CIA 국장이 다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선을 통해서 한국 정부는 중국의 조종을 받고 있다. 진보 정권은 중국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백악관 성명에도 나오는데 IP4에서 딱 한국만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편견이 해소되기보다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성급했다. 이런 것을 다 챙겨본 다음에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다 챙겨본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 정부가 완전히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구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단이 있었겠죠. 그런 시그널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판도 변화가 여러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많은데요. 이걸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대응 역시 한치의 좀 불편함이나 아니면 소홀함이나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